1주택자에 이제 특례가 있었어요. 근데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을 이제 강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고가 1주택자는 거주 기간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장특세라고 해요. 그럼 최대 이제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으면 80%까지 이제 공제받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정안을 보게 되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그러니까 2년 이상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특 공제는 10년에 최대 8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일반 장특 공제에 대해서 최대 15년, 최대 이제 30%까지 이제 적용된다는 이야기고요. 적용 시기는 2020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이제 단축한다는 겁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에 3년 이내 종전주택,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이제 비과세를 받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유를 한 후에 나머지 두 번째 주택을 구입을 하면 그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처음에 단서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에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에서 이제 2년으로 단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빨리 이제 2주택자에 대한 그런 보유를 기간을 늘리지 말고 1년 정도 앞당겨 갖고 빨리 양도를 하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세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골자의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봤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 양도세를 이제 중과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파리 대책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많이 이제 갈아타신 분들이 많은데 혜택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했을 때는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를 제외를 시켜줬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된다면 1주택자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이제 중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세 일반 세율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를 중과하고요.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를 중과를 한다는 겁니다. 적용 시기 같은 경우에는 대책 발표 후,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에서 한번 또 다시 건드렸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한답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6억 원, 그리고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 대해서 종부세를 비과세했습니다. 합산을 이제 배제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개정안을 보게 된다면 하나의 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사업 등록 시에도 종합세 합산으로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3-2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대출 또한 강화가 됐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LTV 40%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9월 14일부터고요. 그리고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에 신규 주담대는 전부 다 전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을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은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법에서도 대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이고요. 임대사업자로 해서 많은 혜택도 이제 사실상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 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요.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이제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정말 좋은 조건에 지금 양질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또 이제 제재가 하나 가해졌는데 무주택 기간을 요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를 지금 간주한다는 이제 내용이 나왔고요. 예전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로 취급을 안 해가서 뭐 어떠한 이제 행사나 전혀 이제 지장을 받지 않았었는데 그냥 분양권 또한 이제 주택수로 이제 간주가 된다면 한번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하고 분양권 사는 시점하고 해갖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 시에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이제 추첨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 양주 옥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요. 거주 의무 기간을 공공택지, 공공분야주택은 최대 이제 5년까지 설정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이고요. 그리고 개선안을 한번 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공택지와 그리고 민간택지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이제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분양 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년에 대한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요. 네, 분양가 자체가 시세의 85, 뭐 한 70 미만인 되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갖고 많이 걸어놨어요. 그리고 민간 택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100%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이고요. 그리고 뭐 끝으로 이제 70% 이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4년에 대한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을 뒀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양주시청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뭐 국회에 통과된 사항도 아니고 입법화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고 그리고 분양률도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부 통괄적으로 내서 전부 다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입법화가 되면 차등적으로 지역별로 구간을 조금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양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매 제한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차후 이제 양주시청에서 또 한번 주택가나 뭐 토지정보과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한번 문의를 해볼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수도권 공공택지를 이제 공급한다는 겁니다. 서울에 대한 이제 수요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도로나 이제 철도 상황이 좋은 곳을 그린벨트 지역을 3등급 이하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공공택지나 이제 공용 건축한다는 건데요. 뭐 이거는 차후 일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9월 21일 날 뭐 김현미 장관께서 다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제 행정적인 절차와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분양하고 준공 떨어질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7년 이상은 걸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세제도 또 이제 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부동산은 돈하고 별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많이 이제 건든 모양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작 가입 비율 추가를 상향 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현행은 이제 8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10억 원짜리 아파트 시가가 10억 원이라면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럼 80%를 곱하면 이제 8억 원이 돼 갖고 이제 세액을 공제할 거 공제하고 계산이 되는데 이런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이제 5%씩 연 5%씩 증액을 해 갖고 2021년도 는 95%, 2022년도 이제 100%로 해서 5%씩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뭐 주요 목적은 일단 이제 세수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적용 시기는 19년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사실 이 페이지가 보시면 19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관계부처가 같이 합동으로 만든 대책이 18, 19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너무 터무니없게 지금 큰 골자만 내다 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서로 간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내용만 갖고서는 사실 이렇다 저렇다 서로 그냥 지금 상태로는 머리만 아플 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 많이 이거에 대한 이제 골자, 그러니까 이렇게 조세제도도 개편하고 종부세 납부하고, 그리고 양도세도 비과세에 대한 조건 같은 것도 규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하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와 다주택자, 전국적으로 이제 3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와, 그리고 신규 대출을 통한 대출을 이제 금지를 한다는 조건 자체가 정말 많이 규제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세금 내기 싫으면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 지역 내 집을 살려면 현금으로 이제 사라는 거예요. 대출은 못 해준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역시 혜택이 악용되니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조정대상 지역 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건드렸는데 2주택자 이상에게는 보증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집에서 살든지 집을 이제 처분을 해라,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이제 삽입을 한다는 이런 목적은 양도세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양도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 소득세, 이런 부분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건드린 부동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쉽게 예측하는 건 무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정대상 지역 내 이제 물건이 잠길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렇게 많은 규제를 하는데 팔 이유도 없고, 이제 뭐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 매수 하시는 분들은 더 안달이 날 것 같아요. 호가가 이제 시세가 이제 되고, 더욱더 이제 집값은 다마파가 되고 상승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당분간은 조금 이제 하락은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상승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영향권에 없는 조정대상 지역 외의 주택의 분위기가 더욱더 움츠려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조정대상 지역 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분을 하여서 이제 뚱뚱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부동산은 예측하기가 힘든 영역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기가 정말 힘든 영역이고요. 심리적인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정부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데, 아무튼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많이들 자금 계획 한번 세워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성을 이제 바꿔야 될지 차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조국정의 백호부동산이었었고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